자, 지금 사막 오아시스에서 마신 이 물 한 모금. 놀랍게도 지금 내린 비가 아니라 만년 전 사하라가 초원이던 시절에 내린 빗물이에요. 메마른 사막은 그야말로 죽음의 땅이에요. 연평균 강수량이 250mm도 안 되고 어떤 곳은 겨우 20mm거든요. 그런데 이런 땅 한복판에 도시 하나를 먹여 살리는 거대한 샘이 솟습니다. 이 물,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 답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만년 전 초원이었던 사하라와 만나게 돼요. 이런 반전 있는 과학 이야기 좋아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사라진 초원이 지금도 사막 밑에 흐르고 있다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아시스 하면 보통 야자수 몇 그루에 자그마한 물웅덩이 하나, 딱 이런 그림을 떠올리시잖아요. 그런데 실제 오아시스는 그 정도 규모가 아니에요. 큰 곳은 도시 하나가 통째로 들어앉고 그 둘레로 넓은 농경지까지 펼쳐지거든요. 사람이 살고 밭을 갈고 시장이 서는 하나의 생활터전인 거예요. 그것도 비가 조금 내려도 금방 증발해버리는 그 정도로 메마른 땅 한복판에서 말이죠.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라사라는 오아시스는 대추 야자만 250만 그루가 자라고 신석기 시대부터 지금까지 사람이 쭉 살아온 곳이에요. 위에서 내려다보면 온통 황토빛인 사막 위에 초록색 섬 하나가 뚝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기서 잘 보면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이 많은 사람과 밭을 먹여 살리는 물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사막 밑, 그러니까 땅속 깊이 고여있던 지하수가 지표까지 솟아오르는 거거든요. 죽음의 땅이라던 사막이 정작 발밑에는 도시를 먹여 살릴 만큼의 물을 숨기고 있었던 셈이에요. 그런데 물이 아무리 많아도 오아시스가 영원한 건 아니에요. 한 번씩 거대한 모래폭풍이 몰아치면 이 귀한 샘이 통째로 오염되거나 모래에 파묻혀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아시스에 사는 사람들은 마을 바깥 둘레에 대추야자 같은 큰 나무를 빙 둘러 심어요. 모래바람을 막아주는 방풍림이죠. 물 한 웅덩이 지키겠다고 나무로 성벽을 두르는 셈이에요. 그만큼 사막에서 물이란 있고 없고가 곧 삶과 죽음을 가르는 문제였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물은 대체 뭘까요? 그냥 어제 오늘 내린 비가 땅속에 잠깐 고여있는 걸까요?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전혀 달라요. 이 물이 어디서 그리고 언제부터 이 자리에 흘렀는지 그 정체를 하나씩 짚어보면 우리가 상상하던 것보다 훨씬 아득한 시간이 튀어나오거든요. 자, 답을 찾으려면 먼저 이 물이 왜 하필 그 자리에 고이는지부터 봐야 해요. 오아시스 샘은 아무데나 생기지 않거든요. 주변보다 푹 꺼진 저지대, 땅이 움푹 함몰된 곳에만 솟아요. 이유는 간단해요. 지하수는 눈에 안 보일 뿐 땅속에서 늘 낮은 쪽으로 흘러요. 그러다 지표가 지하수면보다 낮게 파인 지점을 만나면 물이 땅 위로 배어나오는 거예요. 깔때기를 떠올리면 쉬워요. 넓은 땅의 스민물이 깔때기 주둥이처럼 가장 낮은 한 점으로 모이는 거죠. 실제로 오아시스가 얼마나 낮은 곳인지 보면 좀 놀라요. 이집트의 시와 오아시스는 해수면보다 약 19m나 아래예요. 가장 낮은 지점은 29m까지 내려가고요. 주변 사막보다 수십 미터나 푹 꺼진 셈이죠. 근처 바리아 오아시스도 똑같이 움푹 함몰된 저지대에 자리 잡고 있어요. 사막인데 바닥이 바다보다 낮은 웅덩이. 그래서 물이 고이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고인 물, 어제 오늘 내린 비일까요? 여기가 좀 믿기 힘든 부분인데요. 이 물은 대부분 우리가 태어나기 한참 전에 땅으로 스며든 물이에요. 수천 년, 길게는 수만 년에 걸쳐 아주 조금씩 지하에 갇힌 거죠. 과학자들은 이런 물을 화석수라고 불러요. 공룡 화석처럼 까마득한 옛날의 시간이 땅속에 그대로 저장된 물이란 뜻이에요. 이 화석수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숫자부터 보여드릴게요. 사하라 아래에는 누비아 사함 대수층이라는 거대한 지하 물창고가 있어요. 이집트, 리비아, 수단, 차드 네 나라에 걸쳐 있는데 면적이 약 200만 제곱킬로미터나 돼요. 저장된 물은 약 15만 세제곱킬로미터고요. 감이 잘 안 오시죠? 북미 대륙의 5대5를 20개쯤 통째로 부어놓은 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이 물이 언제 채워졌느냐예요. 연구에 따르면 이 물의 대부분은 최대 3만 년 전 사하라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얼굴이던 시절에 스며들었어요. 이른바 습윤기라 부르는 때죠. 지금은 비가 거의 안 오니까 한번 뽑았으면 다시 채워지지 않는 물이기도 해요. 말하자면 지구가 만 년 넘게 봉인해둔 물을 우리가 지금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이 갇힌 그 습윤기라는 시절, 대체 사하라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시계를 1850년으로 돌려볼게요. 독일 탐험가 하인리 바르트가 리비아의 메사크 고원을 지나다가 바위에 새겨진 그림 앞에서 발걸음을 멈춰요. 코끼리, 기린, 하마, 그리고 들소. 사람도 동물도 살 수 없는 사막 한복판에 물가에 사는 동물들이 잔뜩 새겨져 있었던 거죠. 누가, 왜 이런 걸 그렸을까요? 답은 하나뿐이에요. 이걸 새긴 사람들 눈앞에 정말로 그 동물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그 사하라가 한때는 초원이었어요.
약 14,000년 전부터 5,000년 전까지 대략 10,000년 동안이요. 초원과 호수가 펼쳐진 면적이 900만에서 1,000만 제곱킬로미터로 추정돼요. 그 안에 있던 고차도우는 가장 컸을 때 36만 제곱킬로미터. 오늘날 지구에서 제일 큰 호수인 카스피해에 맞먹는 크기였죠. 이거 그냥 가설 아니냐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증거가 한둘이 아니에요. 당장 바르트가 본 그 암각화만 해도 리비아 한 곳에서 끝나지 않아요. 알제리부터 저 멀리 아라비아 반도까지 북아프리카 곳곳에서 똑같은 물의 동물들이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럼 멀쩡한 사막이 대체 왜 초원이 됐을까요? 범인은 뜻밖에도 지구의 흔들림이에요. 지구는 팽이처럼 자전축이 약 2만 1,000년 주기로 아주 천천히 흔들려요. 그러다 10,000년쯤 전 북아프리카에 내리쬐는 여름 햇빛이 지금보다 7% 더 강해진 시기가 찾아와요. 햇빛이 세지면 땅이 빠르게 달아올라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시원한 바다에서 습한 바람이 육지로 빨려 들어오죠. 이 바닷바람이 비를 뿌리는 게 바로 몬순이에요.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이때 사하라의 비가 적어도 17%, 바다의 대먹임 효과까지 더하면 최대 50%까지 늘어나요. 인도 서남부를 떠올려 보세요. 바닷바람이 안 불 땐 바싹 마른 땅이었다가 계절풍이 지나가면 우림처럼 뒤바뀌는 곳이에요. 10,000년 전 사하라에도 딱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자, 이제 증거로 돌아가 볼게요. 먼저 바다 밑 진흙이 말해줘요. 대서양 해저에 쌓인 퇴적층을 보면 이 초원 시절엔 사하라에서 날아온 먼지가 지금보다 40에서 50%나 적었어요. 땅이 초록으로 덮여 있어서 날려보낼 모래 자체가 없었던 거죠. 땅 위 증거는 더 생생해요. 2008년 폴 세레노 연구팀이 니제르의 고베로에서 무덤 약 200기를 발굴해요. 작살과 낚시 도구가 함께 나왔죠. 리비아의 타카르코리 유적은 한술 더 떠요. 파낸 동물뼈의 약 80%가 물고기였거든요. 바위 그림, 바다 밑 먼지, 그리고 낚싯바늘까지 서로 다른 세 방향의 증거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긴 분명히 물의 땅이었다고. 근데 이렇게 초록이 무성했던 사하라가 지금은 왜 다시 사막이 된 걸까요? 그 답도 사실은 타카르코리 유적이 조용히 알려주고 있어요. 이 유적에서 나온 유해를 시간 순서대로 늘어놓으면 초기에는 물고기가 전체의 약 90%를 차지해요. 그런데 후기로 갈수록 이 비중이 40% 근처까지 뚝 떨어져요. 호수가 말라가면서 잡을 물고기 자체가 줄어든 거죠. 여기에 대서양 해저 퇴적층의 기록이 딱 겹쳐요. 약 5,000년 전 사하라에서 날아온 먼지가 갑자기 확 늘어나거든요. 초원을 덮고 있던 흙이 마르고 부서져 바람에 실려나갔다는 신호예요. 초록이 다시 모래로 되돌아가는 순간이 물고기 뼈와 바다 밑 먼지에 똑같이 새겨져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오아시스가 전부 이렇게 지하에 갇힌 옛날 빗물에서만 오는 건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오아시스도 있거든요. 중국 서쪽의 타클라마칸 사막이 대표적이에요. 이 사막은 북쪽으로 텐산 산맥, 남쪽으로 쿤눈 산맥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어요. 습기를 머금은 구름이 이 높은 산을 넘지 못하고 산자락에 비와 눈을 쏟아내요. 그 물이 얼었다 녹으며 하천을 타고 분지 가장자리로 흘러내려 사막 끄트머리에 오아시스를 만드는 거죠. 바로 이 오아시스들이 약 2,000년 전 동서를 잇는 실크로드의 심장이 됐어요. 사막을 건너는 대상들은 반드시 여기서 물을 얻고 쉬어가야 했으니까요. 대표적인 도시가 누란이에요. 옛 기록인 한서에는 이 도시 인구가 약 14,000명으로 남아있어요. 사막 한복판에 이만한 도시가 섰다는 건 오아시스가 없었다면 실크로드도 사막 위의 삶도 아예 시작될 수 없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가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초원을 잃고 사막이 된 사하라가 실은 지구 반대편에 어떤 밀림을 몰래 먹여 살리고 있었어요. 사하라에서 일어난 모래폭풍은 엄청난 양의 먼지를 하늘 높이 띄워요. 이 먼지가 대서양을 통째로 건너가요. 그리고 도착하는 곳이 남아메리카의 아마존 열대우림이에요. 나사의 위성 칼립소가 이걸 실제로 추적했는데 사하라에서 날아가는 먼지가 한 해에 약 2,770만 톤이에요. 그중 식물이 자라는데 꼭 필요한 영양분인 인이 약 22,000톤 아마존에 내려앉아요. 놀랍게도 아마존 흙은 원래 인이 몹시 부족한 땅이에요. 그 부족분을 바다 건너 사하라의 먼지가 채워주고 있었던 겁니다. 사하라가 마르지 않았다면 아마존은 지금과 아주 달랐을 거예요. 사하라가 아마존을 먹여 살리고 있었던 거예요. 죽음의 땅이라 불리는 사막이 지구 반대편 가장 울창한 숲에 뿌리를 붙들고 있었다니. 이런 연결을 알고 나면 사막을 보는 눈이 조금 달라지죠. 자, 그럼 이제 처음 그 물웅덩이로 돌아가 볼게요. 그 물, 실제로 손에 떠서 마셔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오아시스는 야자수 그늘 아래 맑고 파란 물이 찰랑이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 청록빛 오아시스, 실제로도 그럴까요? 솔직히 다를 수 있어요. 오아시스 물은 지하에 오래 고여있다 천천히 올라온 물이라 계곡물처럼 맑기보다는 미지근하고 흙이 섞여 뿌연 경우가 많거든요. 사막의 동물들도 이 물을 찾아 드나드니 머릿속 청량한 이미지와는 거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대목이 진짜 흥미로운데요. 그렇게 탁한 물이라도 모래바다를 건너온 사람에겐 목숨을 이어주는 단 하나의 생명줄이었어요. 낭만이 아니라 생존이었던 거죠. 오아시스가 아름다운 건 물빛이 아니라 죽음의 땅 한복판에서 사람을 살려낸다는 그 사실 때문일지도 몰라요. 문제는 이 물이 무한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아시스의 물은 만년 전 수증기에 채워진 화석수라 지금은 거의 다시 채워지지 않거든요. 리비아의 거대한 인공수로는 이 지하수를 해마다 약 2.4 세제곱킬로미터씩 뽑아 쓰는데 들어오는 물 없이 빼쓰기만 하니 언젠가 바닥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요. 그럼 사하라는 영영 이대로 마른 땅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을지도 몰라요. 지구 자전축이 흔들리는 주기를 계산하면 다음번 여름 햇빛이 가장 강해지는 시기가 약 10,000년 뒤로 추정되거든요. 그때 사하라가 다시 초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요. 다만 인간이 뿜어낸 온실가스가 이 자연의 리듬과 어떻게 겹칠지는 아직 아무도 확실히 말하기 어렵다는 단서가 붙어요. 어쨌든 분명한 건 하나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사막 아래를 흐르는 그 물은 만년을 기다려온 물 한 모금이라는 거죠. 그 무게가 다르게 느껴지지 않나요? 결국 그 한 모금은 만년 전 초록빛 사하라가 지하의 봉인에 우리에게 보내온 편지 같은 거예요. 지구는 이렇게 초원과 사막을 아주 느린 리듬으로 오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지금 우리 눈앞에 이 사막도 어쩌면 잠시 숨을 구르는 중일지 몰라요. 그 거대한 시간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면 물 한 방울이 참 다르게 보이지 않나요? 어려운 과학, 만년의 시간을 한 모금으로 풀어주는 사이언스 랩스였습니다.